안녕하세요. 청길수석TV 최희철입니다. 오늘은 촬영날이 아니지만 급하게 많은 광주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꿈드림이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와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이 카드는 민선사기 광주광역시 교육감인 이정성 교육감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 보장과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교재, 학습 도구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광주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후보 시절 선거 공약사항이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해서 당선 즉시 시행하지는 못하고 실제 시작은 2024년부터 두 개 학년인 중3과 고3을 지원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은 중2, 중3, 고2, 고3 학생들 중 다자녀, 2인 이상 가족이죠.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꿈드림이 사업의 보편복지 전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시와 잘 협의해서 조정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고 전체로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만 있는 정책이므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참 감사한 정책입니다. 지원 포인트는 1인당 100만 포인트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발급이고 자녀분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는 반드시 농협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각각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보다는 부모의 명의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사용 가능처는 첫 번째 직접 교육 경비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납입하는 겁니다.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우유비, 고등학교 석식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가 직접 교육 경비고요. 간접 교육 경비로서 교재, 도서 구입비, 학용품비, 학습 준비물비, 독서실비, 안경 구입비, 대학원서 접수비 등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농협페이 어플이나 또는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보면은 사용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맞지만 이를 악용하는 오남용 사례도 많이 적발되고 있고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오남용 사례는 문구점에서 헤어드라이기나 게임기 등 학습과 관련 없는 전자기기 등과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라든지 카드깡 및 구매 물품의 당근 재판매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 시 업체는 꿈드림이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학생은 금액을 환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궁금증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드리면 첫 번째, 꿈드림이 포인트는 1학기, 2학기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1학기에 5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2학기 때 5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학기 때 2학기 포인트를 당겨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1학기 포인트를 2학기에 2월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자녀 이름으로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두 개를 합쳐서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두 자녀가 고등, 중등이라면 고등에 대한 지출이 책값이나 독서실비 등으로 100만 원을 초과해도 동생 포인트를 끌어와서 쓸 수가 있으므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사교육비 지출인데 일반 보습학원이나 예체능 학원에서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영수 수업이나 예체능 수업은 의무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부담을 내고 다니는 보습학원이나 예체능 학원은 선택의 문제지 보편적 복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드림이 카드는요 2024년에 처음 시행하고 2025년은 현재 시행 중이므로 아직까지 결산은 취합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 해당 대상자를 상대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용된 영역의 퍼센트를 체크해보면 서점 이용이 31%로 가장 많은 사용을 보였고요. 독서실 이용이 21%로 2등, 안경점이 20%로 3등, 문구점이 14%, 원서 접수가 9%, 학교 경비 5% 이런 순서입니다. 내년에 한 자녀 가정까지 이 정책이 확대되면
골고루 이런 혜택들이 잘 전달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꿈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주교육청과 학부모님들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착한 가게 알리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드림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현재까지는 각 지점의 서점이었죠. 꿈드림이 전에는 서점에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교재를 주문합니다. 교재 구매가 급하지 않는다면 다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왜죠?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서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아닌 피해를 겪고 있고 그래도 가격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착제를 어기면 서점연합회에서 벌점을 받는다는 등등의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나름 지역 경제의 상권도 살리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점들도 같이 동참해야죠. 안 하던 할인도 해주면서 이런 선한 의도에 동참해야죠. 눈먼 돈이라고 그냥 그대로 기회가 왔다. 그래, 그동안에 못 벌었던 걸 이번에 땡기자.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업자들이 변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 안경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들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차피 포인트로 결제할 거니까 그냥 비싸도, 그쵸? 비싸게 불러도 다들 구매를 하거든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꿈드림이 카드에 더 할인을 해주는 업체들의 정보를 모아서 알리고 이 좋은 정책이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진행되고 마음 따뜻한 업체들이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 시절에 만났던 이정선 교육감님이 했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꿈드림이는 광주 지역 모든 학생의 직간접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우고 학부모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업체도 상생하는 좋은 정책으로 남기를 바라며 항상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는 일이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 복지가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겠다입니다. 지금까지 청기교수TV 최희철입니다.